자,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사회 고립에도 불구하고 연일 미사일 도발 핵위협을 하고 있는 김정은 하다하다가 이제는 핵 명절이란 날을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북한 보도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조직해 주신 1999년 7월 3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7월 3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절로 한다. 자, 이정훈 차장 저 북한 뉴스 많이 취재를 하셨을 텐데 1997년 7월 3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걸 명절로 지정을 하고 전략군절이라는 건 또 뭡니까? 네, 1999년입니다. 1999년. 네. 죄송합니다. 이날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전략군이라는 거를 군란군 사령부라는 것을 만든 날인데요. 네. 여기가 뭘 하는 곳이냐?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핵무기의 운송수단이 되는 미사일을 담당하는 군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략군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명절일을 만들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아무튼 뭐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절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한 어떤 실무적 대책들을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전략군은 노골화되는 미제와 적대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증을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하는 말이잖아요. 얘기니까 매년 이 절을 섬기면서 더 핵 개발에 매진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 명절 아니어도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쇄하겠다. 이 굳이 갑자기 전략군절을 만든 이유가 뭐 같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 무수단 미사일 네. 5번 실패하고 나서 네. 6번째 성공했다고 자평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예, 400km 날아갔죠. 근데 이 열기가 사그라질까 두려운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동조하지 않을 건 스스로 뻔히 알 겁니다. 다만 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자, 우리 미사일도 잘 쏘고 있고 네.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략군절 참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핵명절을 지키자. 네. 이렇게 이제 강화하기 위한 정신적인 어떤 하나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술수로 보여집니다. 정신력 강화용. 그렇죠. 자, 이정훈 차장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네요. 7월 3일. 첫 번째 이 핵명절이 될 텐데 일주기. 뭐 선물이라도 나눠주겠다는 건가요? 그 전략군절에 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이제 북한이 만드는 각종 행사일에는 네. 뭐 열병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앞으로 매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은데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래 선물 정치 해왔었거든요. 네. 이제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게 시계 또 일상적이었었는데 줄까요? 지금 제재가 심해지고 네. 스위스의 고급 시계 같은 거 지금 수입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고 다음으로는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때에 맞춰서 또 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그 중요한 도발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뭔가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으르렁거리는데요. 북방 한계선을 또 없애야 된다 이런 또 판에 박힌 주장을 했다고요. 네, 북방 한계선. NLL이죠. NLL. 우리가 거기서 정말 북한이랑 많이 뭐 교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북한 국방위원회가요. NLL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사실 네. 새로울 것도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번에 내놓은 국방위 정책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서남 해상에서 무장 충돌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3차 교전 규모를 벗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으면서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뭐 북방 한계선을 한시 앞이 날려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이게 굳이 지금 다시 NLL을 거론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뭔가 도발을 하거나 문제가 되면 늘 우리 서해를 이렇게 직접거리고 그러면서 도발을 해왔거든요. 네. 무엇보다 최근에 계속 뭐 꽃게철에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네. 살짝 지금 다시 북한의 NLL을 넘어가서 도망가면서 왔다 갔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전조로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네.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 내용 자체는
뭐 몇십 년 된 그런 내용이죠. 북한이 그렇죠. 우리 그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1953년 8월에 그 유엔군 사령관이 그어놓은 선이죠. 근데 사실 해상 경계선이긴 하지만 우리 남북이 그동안 계속 교전을 하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그 해상에서의 영토선 비슷하게 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쪽인데 북한은 한 번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조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그 경계선이고요. 네. 근데 북한의 주장은 대청도 소청도 이런 우리의 섬까지는 좌우폭 1마일밖에 되지 않는 좁은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의 바다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지도를 딱 보시면 북한 주장대로 할 경우에는 우리의 섬들이 북한의 바다에 포위되는 셈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우리로서는 당연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6월 29일이면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또 기념일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 서해에서 갖은 교전과 이런 긴장이 끊이지 않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6월마다 일어났던 일이라 꽃게철에 지금 북한이 어선을 살짝 내려보내놓고 NLL 남쪽으로 그 빌미로 이제 군함들이 내려와서 교전을 시도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99년 6월 15일에는 1차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밀어냈고 부상자는 있었지만 전사자가 없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에는 2차 연평해전에서 물론 이제 북한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먼저 그쪽이 도발했던 거고요. 우리나라에 6명의 전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6월 29일에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거고요. 네. 바로 이제 오는 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제대로 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어제가 6.25였습니다. 북한의 엄포 우리가 더 강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